머니마스터 2부 계속 이끌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좀 미끄러지나 했는데 조금씩 또 회복하고 있는 모습 잡히고 있고요. 남아있는 오후장 어디에서 수익을 좀 따내봐야 할까요? 관련한 소식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머니데이 스테이션으로 함께 하시죠. 오후장 대응 전략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딜사이트S의 김정현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어제는 현장에서 또 오늘은 이렇게 화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어제 오늘 시장이 그래도 지난장에 비해서는 꽤 아쉽다 싶은데요. 오후장은 그래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또 매수로 다시 전환했다라는 게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스터님 잘 들리시나요? 네, 연결 사항이 좀 고르지 못한다라는 점 여러분 죄송합니다.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러면 시장이 오늘 좀 많이 바뀌었으니까요.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코스피와 코스닥 현재 낙폭을 조금 줄여가면서 오름폭을 키우고 있는 모습. 하지만 아직까지는 계속 보합권대에 머물러 있는 흐름들 잡히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코스피 지수는 2,500선은 아직까지는 회복하지 못했지만요. 그래도 장 마감 2,500 안착한 채 마무리를 해보길 간단하게 기원을 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714포인트대 지나가고 있는 흐름 잡히고 있네요. 코스피가 외국인이 오늘도 매도 한 2천억 원 규모에서 매도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개인도 2천억 원 대신 사자세 보여주면서 지수 방어하고 있습니다. 마스터님 준비되어 있는지 함께 불러볼까요?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리시는군요. 어제 또 네, 이렇게 저와 함께 했었는데 오늘은 화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전화가 살짝 연결이 안 돼가지고, 잠깐 좀 당황스러운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죄송하다 인사드리고, 다시 지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시장이 뭐, 큰 특징이 없죠. 어제 미증시는 재차 반등하는 그림들이 나왔고, 제가 어제 방송에서 시황 얘기를 했었을 때는 지금 뭐 미증시의 반응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엔비디아라던가 브로드컴이라던가, 우리 지수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을 만한 주요 종목들의 흐름들이 우리 증시의 방향을 이제 좀 가늠하는 데 도움을 좀 줄 것이다라고 이렇게 좀 예상을 좀 했었었는데, 시장에서는 미증시는 뭐 반등의 흐름들이 나왔었고, 뭐 굵직한 뉴스들은 없었으나 뭐 전 거래일 날 빠졌었던 부분들이 좀 과하게 나왔다라는 해석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미증시가 전반적으로 뭐 강한 반등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아래 꼬리를 달면서 이제 뭐 양봉으로 전환하는 이런 모습들은 시장의 좀 반등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흐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증시도 오전장에 계속해서 좀 오락가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느껴지는 그런 방향이 지수가 하방으로 간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어제 뭐 해프닝 정도로 이제 나오는 것 같고, 어제 뭐 밀렸었던 조선주들도 오늘 다시 좀 회복하는 그림들이 나오고, 다만 어제 가장 강했었던 이제 뭐 불꽃이라고 하기보다는 산불 테마라고 할까요?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아침에는 좀 저조한 모습들이 나왔는데, 뭐 그 틈새를 타면서 뭐 여러 가지 테마들이 뭐 다시 좀 들썩들썩 거리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뭐 시장은 여전히 테마주 위주의 흐름들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수도 이렇게 큰 부담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종목, 개별적인 종목들을 잘 투자를 해서 또 적극적으로 또 매매하고 진행한다라고 한다면은 뭐 이번 주에도 뭐 좋은 수익들을 챙기는 데는 전혀 부담이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좀 힘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전체적으로 1월까지는 또 설 연휴도 길게 껴있고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런 장세가 이어질 거다라고 하는 분석들이 여기저기서 속히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같이 끌고 가야 할 것 같은데요. 테마 말씀을 해주셔서요. 오늘 조선이 참 강합니다. 조선 언제까지 강하나 싶기도 하지만 기자재 쪽이 오늘 특히 강했거든요. 조선 쪽 오늘 어떻게 네. 보셨나요? 네, 뭐 사실 조선이라고 한다면은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항상 뭐 괜찮다, 뭐 네. 좋다, 그다음에 뭐 저는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조선주한테 항상 좀 많이 썼었는데, 오늘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자재 관련된 종목들이 힘이 좀 더 셌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시장에서 이제 오늘 해석을 한 거는
이제 뭐 트럼프 취임 시기에 맞춰서 그리고 이제 뭐 미국과의 우리나라의 조선 협력이 조금 더 좀 커질 것 같다. 이런 기대감이 확장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흐름들이 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미국과의 조선 협력 뭐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미국의 또 군함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과의 갈등 해소를 위해서 그다음에 무력으로 좀 우위를 좀 취하려는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그 LNG 선박도 중요하지만 뭐 군함 얘기들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오션, 그다음에 하나그룹주 안에 있는 이제 조선 기업들이 시장에서 더 부각이 됐었는데, 오늘 뭐 그런 모습들이 더 부각이 되면서 다른 종목들보다는 뭐 하나엔진, 그다음에 하나오션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서는 더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집니다. 제가 조선주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모든 게 좀 완벽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 모든 업종들 안에서 뭐 실적 개선 폭이라든가 뭐 실적이 올라가는 속도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봤었을 때 이만큼 뭐 드라마틱하게 개선이 되고 있는 업종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 2024년도부터 만들어져서 꾸준하게 이제 우상향 성장을 하고 있는데, 뭐 뒤에 나올 수 있을 만한 2025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에 나올 수 있을 만한 뭐 기대 실적들도 지금 뭐 잔고 수주들이 굉장히 좀 질이 좋은 수주들이 대기를 하고 있어서 뭐 저는 뭐 여전히 뭐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좋은 그림들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은 과연 미국과의 이제 협력이 어느 정도 단계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얼마나 수혜를 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 이제 뭐 기대감 혹은 뭐 이제 테마, 이렇게 해서 이제 조선주들이 좀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은 저는 뭐 여전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제가 유독 또 D사이트 TV 채널에 좀 많이 나갔죠. 그래서 모든 방송 안에서 조선주에 대한 사랑을 또 어필을 좀 했었던 것 같은데, 뭐 또 저의 그런 흐름들이 뭐 기분 좋게 오늘 잘 반영이 돼서 대부분의 조선주가 여전히 뭐 그림이 좋고요. 어제 많이 밀렸었던 삼성중공업이라는 기업도 오늘 뭐 재차 반등을 하면서 다시 분위기를 잡아가려는 시도는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는 어떤 종목이든 좋아요. 어떤 종목이든 적어도 한 종목 정도는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투자자분들 포트에 좀 넣어가셔서 아직은 뭐 올라갈 일이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또 좋은 구간들, 그다음에 좋은 흐름들 2025년도에 기대하시면서 믿고 보는 조선주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선이 갈 수밖에 없는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오늘 그럼 조선 내에서 어떤 탑픽주 가져와 주셨나 확인을 해보니까 1승 가져와 주셨어요. 하지만 1승이 오늘 좀 윗꼬리가 길게 달려있더라고요. 1승은 어떤 전략 끌고 가볼까요? 네, 1승은 뭐 원래 그런 성격의 종목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어제 제가 조선주 얘기를 하면서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1승을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오늘 그런 그림이 한 16% 오늘 장중에 급등을 하면서 바로 좀 액션이 좀 취해진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1승은 이제 사업 분야 쪽으로 봤었을 때는 LNG 선의 기자재 관련주로, 요즘에 또 LNG 관련된 종목들이 조선주 안에서도 뭐 탑픽 혹은 뭐 이제 가장 강한 뭐 테마 안에 테마 이렇게 이제 좀 쌓여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과거에 이제 LNG 이슈가 있고 뭐 LNG 테마가 있다라고 하면은 항상 가장 먼저 테마주로 떠올랐었던 종목이 이제 1승이라는 종목인데, 요즘에는 뭐 HJ 중공업이라던가 아니면 뭐 1승, 그다음에 오늘 뭐 현대힘스 이렇게 해서 기자재 종목들도 굉장히 지금 힘을 잘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뭐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제 굉장히 추운 겨울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이제 뭐 상황이 보다 보니까 뭐 유럽 쪽에서도 뭐 LNG 가격 급등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유럽과 러시아가 또 관계가 지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스관 차단에 대한 우려감들, 이런 것들이 일단은 우리가 지금 미국과의 협력으로 인한 LNG 재료와 또 별개로 개별 LNG 이슈로 또 이제 좀 잔존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은 1승이라는 종목도 같이 이제 반응을 하면서 이제 뭐 테마를 받고 급등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포인트들을 계속해서 이제 이용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 차트의 1승이라는 종목의 흐름을 보시면은 오늘 윗꼬리가 달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승이라는 기업이 이제 뭐 과거부터
이 종목이 팀절주 성격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급등도 잘하지만 뭐 꼬리도 달리고 다른 종목들보다 변동성이 좀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같이 공략했었던 구간들을 보면은 하루에 뭐 15% 혹은 뭐 20% 이상의 급등이 자주자주 나오는 종목입니다. 근데 지금 종가가 위쪽으로 뚫려가지고 지속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고 다시 한번 이 위쪽 찌르고 다시 한번 이제 자리 지키면서 꼬리 달고 제자리로 돌아오고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이 일승을 보면서 과거처럼 거래량이 없는 쉬어가는 구간들, 조정 구간들 이런 것들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저는 여전히 또 이 1승을 공략을 하고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야간 방송에서는 뭐 1승을 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을 공략을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뭐 3승째를 겨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번에 또 기회가 온다라고 하면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1승을 뭐 지속하게 좀 파셔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격이 조금 더 내려와서 5,020원 정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고를 드릴 때는 5,200원 이하로 이제 권장을 드렸었는데 매수가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저는 뭐 최대 5,000원 이하, 오늘 당장 아니라도 좋아요. 오늘은 꼬리 달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이후에 음봉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더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이제 접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뭐 상방으로 계속 뚫고 올라가면서 뭐 최대 6,500원 선까지 목표를 해보셔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손절가 같은 경우는 지금 위쪽에 형성이 되어 있는 매물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는 웬만하면 지지 구간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제 여기 이탈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위험 구간이 4,500원이 되니까 손절가는 4,500원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수가는 5,000원대에서 들어가 보고요. 목표가 6,500원, 손절가 4,500원으로 끌고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특히 윗꼬리가 1승이라는 종목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래량이 조용할수록 더욱더 관심주로 챙겨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 섹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오늘 또 아주 강하죠. 엔터주들이 일제히 다 강한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데 좀 달러 강세의 영향도 있을 것 같고요. 엔화까지 강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양분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얘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엔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엔터주 같은 경우도 요즘에 전망이 상당히 좀 좋게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제가 JYP 엔터를 뭐 굉장히 좀 많이 강조를 드렸었던 만큼 오늘 뭐 좋은 그림들이 이어져서 또 기분 좋은 흐름이 엔터주에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엔터주의 흐름을 보면은 요즘에 분위기들이 다 좋아요. 오늘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YG뿐만이 아니라 뭐 이제 SM도 이제 분위기가 좋았고요. 요즘에 또 하이브도 이제 뭐 개별적인 기대감이 좀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에 엔터주가 이제 상당히 좀 많이 올랐었죠. 그리고 2024년도 되면서 혹은 뭐 이제 2023년도 하반기가 되면서 엔터주가 굉장히 좀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시장이 많이 흘러내렸었던 작년 흐름과 이제 동반을 하면서 굉장히 좀 과대 낙폭 구간들을 만들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가지고 있는 가치에 비해서 과거에 과열이 됐던 건 맞지만 좀 더 과하게 밀렸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당장에도 그렇고 뭐 과거에는 더더욱 그렇고 저가 매수에 메리트가 저는 충분히 있는 그런 업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에 이제 뭐 케이팝이라고 하죠. 지금 글로벌적으로 팬덤 형성이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뭐 한류 문화들이 계속해서 좀 확산이 되고 있고 장기적으로 봐도 저는 뭐 전망이 굉장히 좀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이제 뭐 작년에 부족했었던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과대 낙폭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 안에서 실적 개선이라는 그러니까 지난 뭐 전년도의 실적이라던가 뭐 지난 분기의 실적보다 훨씬 또 개선이 되는 이런 느낌으로 지금 엔터주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즘에 엔터주들이 증권사 리포트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뭐 기업별로 좀 많이 나오고 있는 뭐 이제 우리나라의 3대 엔터들은 뭐 계속해서 좀 리포트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전망을 좋게 보고 그다음에 목표가를 계속해서 좀 늘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기관이라던가 외국인 수급들도 전반적으로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당장 흘러가고 있는 뭐 이제 이런 수급의 강도라던가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시장에서 이제 좀 불거진 게 이제 뭐 환율 관련된 내용들이 더 이제 부각이 됐다라고 이제 해석이 되는데 엔터주를 이제 2025년도에 이제 좀 우리가 좀 굵직하게 멀리 바라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관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트럼프 2기가 이제 시작이 되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이제 고관세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좀 두려움을 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상대적으로 뭐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관세에 대한 우려가 적은 업종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트럼프 2기의 수혜 업종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뭐 엔터주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소프트웨어 기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이런 이제 업종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관세 우려가 굉장히 좀 적은 업종이기 때문에 뭔가 좀 상대적으로 더 기업이 성장하고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평가도 시장에서는 많이 좀 커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작은 모멘텀이긴 하지만 요즘에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을 계속해서 좀 시도를 하고 있고, 이제 과거에 이제 뭐 옛날 얘기긴 하지만 뭐 사드 이후에 이제 뭔가 좀 불거졌었던 한한령에 대한 해제가 뭐 거의 뭐 지금 진행형이고 이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전통적인 뭐 중국의 힘으로 엔터주들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과거의 모멘텀이 다시 이제 발현될 수 있을 만한 분위기도 충분히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엔터 기업들이 요즘에 또 K-팝 스타들의 활약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전망이 상당히 좀 좋은 편이죠. 그 중에서 저는 이제 JYP 엔터라는 기업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제 차트의 흐름을 보면서 제가 이제 관심주 JYP를 좀 같이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그 7시 새 만나는 주식 방송을 통해서는 11월 달에 JYP 엔터를 한번 추천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때보다는 주가가 조금 좀 올라왔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추가 상승률이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1차 상승 이후에 눌림 구간들이 충분히 나왔고, 오늘 재차 돌파하면서 재차 탄력이 과거의 11월, 12월 때처럼 붙을 수 있는 위치가 근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기회를 좀 같이 잡아보셔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이제 JYP의 흐름을 보시면은 과거 2023년도 상반기에 고점 대비해서는 상당히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터주의 분위기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좀 뭐 전반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JYP 안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활약하는 아티스트보다 거기 안에 그 스트레이키즈라는 남자 아이돌 그룹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활약하는 역할보다는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효과가 굉장히 좀 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릴레이 뭐 해외 콘서트라든가 아니면 뭐 음반 판매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그 이상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뭐 당장에 이제 뭐 나올 만한 4분기 실적이라든가 2025년도 1분기, 2분기 실적을 좀 책임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아이돌 그룹이라고 이제 또 시장에서 평가를 좀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또 콘서트 공연 수익에 대한 기대감들이 시장에서는 많이 좀 기대감과 그다음에 리포트들에 좀 많이 노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기대하는 그런 실적들이 혹은 뭐 그 이상의 실적들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주가의 상승률을 보다 좀 빠르게 올려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멘텀이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뭐 신인 그룹 안에서도 뭐 좋은 인기와 그다음에 미국에서의 상승 효과 이런 것들을 이제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무엇보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수급, 그다음에 일봉 차트와 주봉 차트와 월봉 차트의 흐름을 봤었을 때 충분히 바닥을 돌려서 지금 뭐 흔히 말하는 위쪽으로 올라가고 싶어서 돌파하고 싶어서 안 달라 있는 차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제가 생각하는 뭐 재료적인 측면, 즉 명분이 이제 같이 존재를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런 종목들을 추천하고 그다음에 그런 종목들을 투자하는 거를 좋아하는데, 뭐 기술적으로도 이제 일봉, 주봉, 월봉 모두 바닥을 돌파하고 매물대 소화하고 그다음에 첫 번째 급등 이후에 쉬어가는 패턴, 그다음에 이제 다음 상승봉을 준비하는 모습들, 이런 거는 뭐 전반적으로 다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엔터주 중 안에서 이 JYP 엔터는 좀 더 좀 굵직하게 가져가셔도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뭐 1승은 상승률이 나오면 이제 바로 먹을 수 있는 종목으로, 그다음에 JYP는 묵직하게 가면서 수익률을 조금 좀 높게 키워갈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저는 이제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장에 봤었을 때보다 가격이 조금 좀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은 뭔가 좀 멀리 보고 가져가기엔 오늘의 상승폭이 조금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거는 이제 메모를 해두시고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기다리셨다가 적어도 맥시멈 7만 5천 원 아래쪽으로 눌러주는 오늘 이후에 음봉을 기다려도 저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림을 좀 기대를 해보시고요. 저는 목표가는 일단은 10만 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릿수가 바뀌는 10만 원대까지 목표를 해보시고, 그때 이제 상황이 뭐 달성이 되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분위기를 보면서 목표가를 상향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제가 이제 딜사이트 방송을 통해서 같이 또 AS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은 6만 4천 원 이렇게 이제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요거 기억을 하시면서 JYP 엔터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에스파를 참 좋아하는데 SM이 나오기를 참 기다리고 있었는데 JYP를 말씀 주셨네요. 근데 또 에스파 동생이라고 해서 JYP의 신인 루키들이 꽤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요. 이러한 부분 좀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목표가를 10만 원 불러주셨는데 아까 차트에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한때 14만 원대까지 올라갔었던 종목인 만큼 조금 더 멀리 볼 수 있지 않을까. 단 오늘 한 6% 플러스이다 보니까요. 조금은 조정 들어올 때 매수해 보는 접근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잘 나가는 섹터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탑픽주까지 뽑아봤는데요. 본격적으로 스페셜 공략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되어 있는 스페셜 공략주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링크 제네시스라는 기업입니다. 요즘에 좀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고 시장에서 노출이 뭐 한 12월, 11월 말 이때부터 좀 여러 번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인지를 하고 계신 종목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종목이 이제 뭐 과거부터 제가 개인적으로 좀 선호하는 기술적인 차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뭐 기술적인 내용으로 봤었을 때도 그다음에 이제 뭐 가지고 있는 재료 명분의 측면으로 봤었을 때도 조금만 더 기다리면은 이 종목이 단기적으로 장대 양봉 세우면서 급등할 만한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링크 제네시스는 시장에서 이제 뭐 제조용 로봇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로봇 테마에 같이 편입이 되어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삼성전자 이슈도 있었고 CES에서 이제 LG전자도 마찬가지로 로봇 투자를 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로봇주들이 다시 한번 힘을 쓰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 급등은 아니지만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던가 아니면 유진 로봇이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양봉으로 또 전환을 하면서 다시 좀 자리매김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전반적인 로봇 테마로 봤었을 때도 거기에 뒤따르는 순환매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개별적으로 이슈가 좀 붙었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그러니까 로봇 테마 외에 새로운 테마가 이제 붙은 게 일론 머스크의 이제 뭐 새로운 투자처죠. 뉴럴링크라고 해가지고 이제 링크 제네시스가 이제 뉴럴링크라는 테마를 같이 이제 안게 됐죠. 그리고 링크 제네시스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력들이 이제 뭐 뉴럴링크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 부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이제 뭐 MPU라고 해서 AI 기반 뭐 신경망 처리 장치 이렇게 이제 좀 해석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기술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좀 새로운 테마를 일으키고 그다음에 이제 뉴럴링크의 이제 뭐 새로운 성과 발표 이런 얘기들이 나왔을 때마다 한 번씩 또 급등 사례를 보여주고 이제 그 긍정적인 이슈들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로봇 테마로 봐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로봇 테마에 약간 좀 부족한 부분들을 이제 뭐 MPU 테마 이렇게 해서 이제 이어갈 수 있게 뭐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차트 패턴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종목은 만약에 이제 뭐 음봉의 기회를 준다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또 같이 뭐 소액 매수라도 진행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바닥에서 지속적으로 거래량을 늘려주는 윗꼬리 패턴들이 계속해서 좀 나와주고 있어요. 제 차트 화면으로 돌려서 보신다라고 했을 때 이 윗꼬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은 최근에 그 만들어 놨었던 그다음에 이제 과거에 쌓여 있었던 이런 두터운 매물대 구간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소화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보여집니다. 아직 뭐 종가가 돌파가 되지 않아서 여전히 이 물량들을 소화를 해내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과거에 이제 물려 있었던 물량과 새로운 주포들이 이제 내 걸로 이제 걷어들이는 이런 매수 물량들이 나오고 과거에 이제 그 매도 대기 물량들이 다 거쳐진다라고 하면은 즉 물량들이 소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 윗꼬리가 아니고 몸통으로 세워지고 급증하는 패턴들이 보통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좀 매력적인 부분들이 있고 거기에 이제 명분이 더해지고 우리가 납득을 할 수 있을 만한 재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포의 매집이 예상이 되고 의심이 되고 있는 이 링크 제네시스라는 종목을 이 매물대가 완벽하게 돌파가 되기 전에 혹은 이렇게 이평선에 저항선을 좀 두고 있고 마지막 매물대 안에서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죠. 그래서 적어도 이 하단 안에서 매수를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목표를 하는 돌파 이후에 급등으로 가는 사례를 기다려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목표가는 7,500원으로 단기적으로 한번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여기까지는 좀 목표로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매수가는 제가 앞서서 여기를 넘기 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권장드리는 가격은 6,100원 이하
혹은 뭐 이제 6,150원 이하까지 뭐 최대 6,150원까지 올려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만약에 오늘 이 위치에서 돌파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음봉으로 눌러줬을 때 조금씩 늘려가면서 분할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들이 훨씬 더 유효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단으로는 어, 어, 제가 이제 뭐 분할 매수를 관점으로 해서 매수가를 뭐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 이제 뭐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오늘 현재가에서 매수를 하고 뭐 추가 매수를 진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5,450원 좀 타이트하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방으로 조금 더 좀 여유롭게 나는 매수를 나눠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적어도 뭐 5,150원까지는 하단가를 조금 더 길게 열어놓고 봐도 뭐 무관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지금 계속해서 돌파에 대한 의지들이 나오는 것 같고, 조만간 이 위쪽으로 뚫으려는 시도가 한 번 더 나올 것 같거든요. 이 링크 제네시스는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 안에 혹은 뭐 다음 주 안에 급등 사례가 나와주기를 같이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소 박스권 매매 아니면 특정한 로직에 맞춰서 좀 편안한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도 한번 관심주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 좀 음전 한 채 출발을 했지만 그래도 다시 강한 상황으로 또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로봇 테마 탈 수 있는 종목들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링크 제니시스 받아봤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에서 목표가는 7,500원 그리고 손절가 5,450원으로 타이트하게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말 다음 주입니다. 트럼프 당선이 될 취임식이 머지 않았는데 미국장이 이렇게 큰 변동성을 띠는 이유, 여러 가지 인플레 얘기들도 나오지만 이 변수를 또 터치를 하진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의 시장 전략은 어떻게 끌고 가보는 게 좋을까요? 네, 뭐 시장 전략은 뭐 가장 좀 심플하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어떻게 보면 이제 트럼프의 수혜를 받으면서 랠리가 나올 수 있는 시장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우려감이 하방으로 터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열어두고, 지금은 뭐 시장의 방향을 예측하려고 하기보다는 시장보다 강한 재료를 통해서 좀 단기적인 접근, 그다음에 눈앞에 보이는 매매 이런 것들을 우선시하면서 일단은 뭐 시장이 좀 더 좀 안정화될 때까지는 시장에 대한 뭐 그 관점들을 위아래로 좀 같이 열어두고 대응을 해보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짧게 보는 전략 말씀 주셨습니다. 여러분 남은 시간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딜사이트 S의 김정엽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마스터님 이야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